The star of the show, and one of the most popular and critically acclaimed aerobatic teams in the world, this is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Black Eagles. Their show is enormously complex, with varied and creative choreography and some enormously challenging formation changes. Most impressively of all, the team switch rapidly from very tight shapes to very wide ones on several occasions. 这是一辆应该是沙特他们自己在研发的这个应该是火箭炮，其他的一些火箭炮系统上面不是特别常见，就对生成能力要求这么高。同样巨大的玻璃上面能感受到它的这个厚度。 哇，对，从这个侧面看，好直观啊！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 WDS 2026. 놀랍게도 이 대형 행사의 주인공은 바로 K방산이었습니다. 국뽕 빼고 봐도 역대급이라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 업체들이 중동 멀티를 점령했다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참가한 한국 기업들만 무려 39개 업체, 전시관 크기만 약 2,776제곱미터로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법한데 그냥 행사장 메인 명당 자리를 태극기와 K방산 로고가 싹 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코리아 소리가 나오게 판을 깔아놓은 것이죠. 특히 사우디 국방부가 이번 전시회에서 발표한 총 330억 리알, 약 12조 원 규모의 계약 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이 정식 계약 리스트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맨날 방산 전시회 끝나고 어디랑 협력하기로 했다는 MOU 뉴스에 그냥 악수만 하고 왔네 싶으시겠지만 이번엔 진짜 계약으로 그 급이 다릅니다. 사우디 국방부 실행사무국 차관 칼레드 비아리가 직접 설명한 4대 핵심 기업 중 하나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기 때문인데요. 라인업을 보시면 나머지 3개가 미국 레이시온, 프랑스 MBDA,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한화가 미국 유럽 방산 강국과 동일한 테이블에서 노는 급이 되었다는 소리죠. LIG 넥스원도 28개 핵심 계약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진짜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계약이 대박인 건 단순히 무기만 팔고 끝이 아니라는 건데요. 사우디 육해공 무기체계 상당 부분을 한국이 관리하고 현지에서 직접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옆 동네 중국도 이번에 작정하고 새를 엄청 불려서 왔는데요.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진정한 짱은 나다 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국 업체들과 비교당하며 굴욕을 겪었고 이에 중국 쪽 분위기가 쌓여졌다는 후문이죠. 그럼 왜 사우디 WS 2026이 한국 방산 수출 100조 시대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한중간의 비밀스러운 반전들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실제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월가의 JP모건은 최근 리포트에서 한국 방산을 대놓고 WDS 2026의 주인공으로 낙점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2026 K방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71조 원의 신규 수주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분석하며 이는 작년 실적 대비 약 4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수치이죠. 한마디로 작년까지가 예고편이었다면 2026년은 본편 개봉이라는 소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만 약 48조 원, 330억 달러 규모의 육상 무기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 이 시장의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형 K9과 천물을 중심으로 약 14조 원 이상의 추가 수주 잠재력을 보유한 탑픽으로 꼽혔고 현대로템은 중동 지역의 노후 전차 교체 수요를 겨냥해 K2 전차 등 약 20조 원 규모의 강력한 수주 모먼트, 그리고 LIG 넥스원은 천궁2의 성공적 안착에 이어 중동 방공망 시장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항공 분야였는데 미국의 F-35 라이트닝2, F-15 그리고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 세계 최강의 전투기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지상에 서 있거나 단조로운 비행만을 선보였고 특히 사우디나 UAE 같은 중동 국가들은 F-35 사고 싶어도 미국이 안파라를 시전 중이라 눈앞에서 구경만 하는 킹받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주인공이 나타났죠.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 공식적인 국가대표 에어쇼 팀으로 비행 공연을 선보인 외국팀은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가 유일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비행 프로그램은 주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호크스와 대한민국의 블랙 이글스 단 두 팀의 에어쇼로 구성되었는데 지난 2024년에는 중국의 8일 비행팀이 참가했으나 이번에는 한국만이 초청받아 그것도 매일 단독 공연과 합동 비행을 펼쳤습니다. 에어쇼는 국가 간의 친밀도를 보여주는 가장 화려한 외교수단인데요. 수많은 방산 강국 미국, 영국, 프랑스 사이에서 사우디 정부는 향후 10년 이상 이어질 국방 현대화 사업에서 한국을 가장 신뢰하는 핵심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강력한 대외적 선언인 것입니다. 블랙 이글스는 행사 기간 내내 매일 24개의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며 사우디 국왕과 왕실 관계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끌어내었는데요. 사우디 하늘에 태국 문양을 수놓고 해외 에어쇼 최초로 한국의 상징인 무궁화 기동을 선보였는데 사막 상공에 무궁화 피는 거 보고 국뽕 안 차오르면 사람도 아니죠. 또한 건조하고 공기 밀도가 낮아 비행이 어려운 사우디 사막 기후에서도 8,000피트 상공까지 솟구치며 국산 기체의 신뢰성을 유감없이 증명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The star of the show,
and one of the most popular and critically acclaimed aerobatic teams in the world, this is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Black Eagles. Their show is enormously complex, with varied and creative choreography and some enormously challenging formation changes. Most impressively of all, the team switch rapidly from very tight shapes to very wide ones on several occasions. This is the Black Eagles' first airshow appearance in the Middle East, but it's not the first time that they have attempted to visit the region. They had been scheduled to perform at the Dubai Airshow last November, but a diplomatic spat between Korea and Japan led to permission being revoked for the team to refuel on the Japanese island of Okinawa, and the whole trip had to be called off. Now relations seem to have thawed somewhat. The Black Eagles stopped in Okinawa en route to the show, the first time that a Korean military aircraft has operated from a Japanese base. The team's final manoeuvre is a truly spectacular one. It's called the Typhoon Break, and it was developed in 2021. World Defence Show 2026 may not have boasted the biggest flying display lineup, but all that did fly was either very rare, very high quality, or both. Add to that the fact that this is one of the easiest and most accessible exotic air shows for foreigners to attend, and it's not difficult to see why a healthy contingent of aviation enthusiasts from Europe and the Far East were in attendance. 이번 WS 2026의 진짜 꿀잼 관전 포인트는 바로 중국의 대구력입니다. 얘네 이번에 사우디에서 돈지랄 제대로 했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노쇼보다 더 처참한 노계약이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를 제외하고 가장 넓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관을 꾸렸는데 이는 한국 전시관의 2배가 넘는 규모로 무려 280개의 방산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사실상 육해공 모든 중국산 무기가 총 출동했고 중국이 최근 자랑했던 AI 기술이 접목된 각종 신무기들이 대거 출동했는데요. 중국 국영방송 CCTV7은 진정한 중국 방산 역량을 보여주었다면서 이로써 사우디와 중동에 확실하게 우리 기술을 각인시켰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중국 업체는 놀랍게도 단 하나도 없었죠. 사우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28개 리스트와 주요 4대 기업 명단에 280개에 달하는 중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중국이 전시장 한복판에서 자기네 무기가 최고라고 떠들고 있을 때 사우디 왕자들은 한국 부스로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전시회를 홍보관으로 썼지만 한국은 계약실로 썼다. 특히 이번 전시의 최고의 코미디는 중국 군사 전문가 지혜거의 능지처참 순간이었는데요. 전시장 밖을 돌아다니다 한국의 천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국 건지 모르고 일단 와 이거 디자인과 설계가 진짜 좋다. 사우디가 정말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네 라며 아는 척을 오지게 하고 극찬을 박아버렸습니다. 반전은 알고 보니 본인이 깐 항공 무기였다는 것이죠. 중국 전문가조차 본능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K방산의 비주얼과 위험인데 일단 지혜거 형은 당분간 방송 좀 쉬고 있어. 其实沙特他们在进行这个作战当中，针对游击作战、反游击作战的需求会比较大一点，所以像他们这种轻型作战车辆都有非常好的这种装甲防护。这是一辆应该是沙特他们自己在研发的这个应该是火箭炮，就跟我们经常常见这种高机动的火箭炮系统还比较相像的，但是它其实挺重视这个防护的，像外面这些有螺栓的地方都可以增加附加装甲包括脑袋顶上的可以打这个烟幕弹。对，这里烟幕弹角落上。这可能在其他的一些火箭炮系统上面不是特别常见，就对生存能力要求这么高。
同样巨大的玻璃上面，能感受到它的这个厚度。哇，对，从这个侧面看好直观啊。对，对，从刚才我正面没有感觉，这样一走过来发现了。这防护性做得非常，就从这边都能看出来。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사우디가 한국 무기에 진심인지 궁금할 법한데요. 단순히 성능 좋고 가성비 좋아서일까요? 그것도 맞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의 국가 생존 전략인 비전 2030의 해법을 한국만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우디의 비전 2030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군수품 지출의 50% 이상을 자국 내 생산으로 채우는 것인데요. 석유만 팔아서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나고 자기들도 직접 무기를 만들고 공장을 돌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 형들은 무기는 팔아주지만 기술은 절대 안 되고 공장도 자기네 땅에 지어야 한다며 텃세를 오지게 부리는데 여기서 한국이 등판해 딱 한마디 하죠. 우리는 물건만 팔지 않아. 너네 땅에 산업 생태계를 이식해줄게 라고 말입니다. 이게 중동 형들 입장에선 눈 돌아가는 제안인 것이죠. 단순히 빈말이 아니라는 건 이미 폴란드 사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천무 기술 노하우 이전에 대해서 폴란드 현지 관계자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무기들을 사용해왔던 폴란드였지만 항상 뒤끝은 과도한 유지보수 비용, 부품 갑질, 느린 후속 지원 등으로 통수만 맞았는데 한국과의 협력은 180도 달랐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현지 트럭인 옐치와 천무 발사대를 완벽하게 호환시켜주고 심지어 하나 지원들은 직접 현지에 가서 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까지 도와주었죠. 미국과 유럽이 제품을 판다면 한국은 국방 자립이라는 꿈을 파는 중입니다. Starszy Chorąż-Sztabowy Gadzała Marcin, kierownik działu remontu uzbrojenia, rejonowe warsztaty techniczne Nowy Dwór Mazowiecki. Szkolenie z obsługi i naprawy południowo-koreańskiego systemu artylerii rakietowej K-239 Chonmu, który w Wojsku Polskim nosi oznaczenie Homar K, organizowany jest przez Inspektorat Wsparcia Sił Zbrojnych na bazie rejonowych warsztatów technicznych Nowy Dwór Mazowiecki, które są pod oddziałem 2. Regionalnej Bazy Logistycznej. Zgodnie z zapisami kontraktu na dostawę WWR Homar K na lata 2022-2027 przeprowadzone zostaną 3 moduły szkolenia. 1 dla instruktorów, 2 dla mechaników. W obecnie realizowanym 2. module szkolenia mechaników udział bierze 20 kursantów, 11 żołnierzy z brygad i pułków artylerii podległych dowódcy Generalnemu Rodzaju Sił Zbrojnych oraz 9 żołnierzy i pracowników resortu obrony narodowej z jednostek wojskowych i instytucji podległych szefowi Inspektoratu Wsparcia Sił Zbrojnych. Każdy moduł podzielony jest na 2 bloki tematyczne. Pierwsza część szkolenia, przeprowadzona przez Hanwha Aerospace, dotyczy prac związanych z systemami WWR Homar K. Druga, prowadzona przez WB Electronics, dotyczy systemu kierowania ogniem Topaz. Dowódca obsługi, instruktor chorąży przemysłowo-ogun, Centrum Szkolenia Artylerii i Uzbrojenia, kurs dla personelu obsługującego i naprawiającego wieloprowadnicową wyrzutnię rakiet Homar K, kurs pozwalający na zdobycie wiedzy i umiejętności w zakresie budowy, eksploatacji, wykonywania obsług technicznych oraz weryfikację i naprawę podzespołów wyrzutni, takich jak działanie układu hydraulicznego, działanie zespołu kontenera, działanie systemu kierowania ogniem FCS, oraz budowę zasady działania obsługi amunicji. 한국 방산의 파트너십 사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한국 천무와 폴란드산 122mm 피닉스 로켓탄의 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보통 방산 기업들은 자기네 무기를 팔고 나면 우리 탄약만 써야 한다며 종속시키려 드는 게 상식이죠. 폴란드는 구소련 시절부터 써온 122mm 로켓탄 재고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걸 버리기에는 아깝고 새로 산 천무인 호마르 K에 쓰자니 규격이 안 맞아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닉스 제조업체인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메스코는 201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 재정난으로 인해 기업 전체가 심각한 경영 위기로 부도설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핵심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폴란드의 자부심이었던 122mm 피닉스 로켓 생산 라인은 사실상 죽은 산업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죠. 그러나 이때 한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 천무 발사대에서 너희의 피닉스 로켓을 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는데 규격이 전혀 다른 구수령 기반의 122mm 탄을 최첨단 디지털 발사대인 천무에 연동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웠지만 한국은 이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천무 발사대에 122mm 피닉스 로켓을 3개씩 묶어 총 36발을 장전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호환시켰는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값싼 탄약을 대량으로 쏠 수 있게 된 것이니 국방 예산을 획기적으로 아끼면서도 화력은 극대화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죽은 미사일도 살려내는 방산계의 화타. 이러한 협력 때문에 메스코는 천무 전용 122mm 로켓탄 생산이라는 거대한 일감을 확보했고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와 글로벌 계약을 따내며
하며 화려하게 부활했죠.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강대국들은 무기를 팔 때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사회의 영향력과 리더로서의 지위인데요. 무기를 팔고 나서도 이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마라, 우리 허락 없이는 이동도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사용권에 제한을 걸며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1순위로 삼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야, 내 돈 주고 산 무기인데도 상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반면 후발주자인 한국은 목적이 명확하고 깔끔한데요.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글로벌 방산 사회 도약과 시장 점유율 확보입니다. 한국은 구매국을 가르치려 들거나 정치적 제약을 걸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관심이 적고, 대신 하나라도 더 팔고 하나라도 더 완벽하게 정비해주며 시장에서의 신뢰를 쌓아 점유율을 높이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기술을 전수해주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발벗고 뛰는 한국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화끈한 파트너인 셈이죠. 사우디가 2030년까지 국방 분야에 때려 붓겠다고 선언한 돈은 무려 600조 원. 돈 냄새 맡고 달려온 장사꾼들은 널렸지만 미국과 유럽 같은 갑질령과 중국 같은 보여주기식 장사꾼에 사우디는 지쳐 있었는데요. 이때 국가 운명이 걸린 비전 2030을 함께 완주할 진짜 파트너 한국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 터진 12조 원 규모의 계약은 시작에 불과한데 블랙이글스가 사막 상공에 태극 문양을 수놓고 사우디 왕실의 기립박수를 친 건 단순한 예우가 아닌 이제 한 배를 탔다는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중국 무기 저가 수주? 저가시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